계엄 사태의 파장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후에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민주당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났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이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만났을 겁니다. 개헌 발의 이후에요. 그래서 개헌 발의한 이유라든가 뭐 과정 이런 설명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헌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탈당을 본인이 계속 탈당을 요구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를 요구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안 반대 처리를 해달라. 이걸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제 계엄군이 그때 지난번에 계엄군 들어왔을 때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뉘앙스로는 본인에 대한 체포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는 그런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체포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하는 그런 좀 대화가 있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좀 더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잠깐 논의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을 논의를 했을 텐데 앞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네.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죠. 결국은 이제 사과를 요구했고 이제 네. 탈당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듣지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거죠. 그래서 아마 찬성한다는 탄핵을 해야겠다는 그런 본인의 판단을 바꿀 이유를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내에 어찌 보면 좀 짧은 만남일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무의미한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적인 결과는 도출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한계를 갖고 만남이 시작된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탄핵과 관련해서 전국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입장 변화를 사실상 감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 대통령은 굉장히 분명하지만 탄핵은 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군이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이른바 경로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또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탄핵은 수용하지 않겠다. 다만 그렇다면 대안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죠. 짚어주셨듯이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탄핵은 보수의 어떤 뭐 괴멸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거국 내각을 구성한달지 아니면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하자.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거국 내각 이미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데 지방선거 내년에 4월에 있는 지방선거와 맞추자는 겁니다. 대통령의 네네. 선거 일자를. 그러면 4월까지 대통령 임기가 보장돼야 됩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도저히 왜 이런 판단이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보수 일간지에서도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이미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보다 명확하게 지금 탄핵 찬성인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탄핵 찬성 시사 정도로 언론에 나오고 있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 정치적 숙제를 안고 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대표의 워딩은 제 의견은 업무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모호한 표현이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앞서도 이제 저희가 국민의힘 이제 의원총회가 이제 잠시 이제 휴정에 들어간 네.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서 좀 들어봤습니다만 일단 뭐 반대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좀 변화는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지만 당론으로 확고히 우리는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당대표가 그렇지만 나는 직무집행은 정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찬성을 하지 않는 반대 당론에 대해서는 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야를 하고 하나는 탄핵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없으면 성취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명시적인 이런 반대 당론에서 내일 표결에 붙여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대표가 사실상 자유표결로 가는 분위기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탄핵의 국면은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이 부분은 시급하게 긴급하게 계속해서 탄핵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복을 정치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포용한다면 저는 전격적인 찬성표 던지시는 이탈표 8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아직 그 탄핵안 반대 당론은 결정된 상태고 현재까지 바꿀지 얘기는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브리핑을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탄핵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결과라든가 영향, 파장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문제, 우리로부터 생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권은 혼란파게 되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중진 의원들이요 이미 원희룡이라든가 김기현, 홍준표 전 의원 등 이렇게 중진들이 그래서 탄핵은 안 된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유표결이라는 말은 곧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탄핵할 때도요. 그때는 탄핵에 찬성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론은 자유표결이었습니다. 자유표결했을 때 60표가 넘게 탄핵에 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유표결을 한다 그러면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반대가 다수이고 반대가 명확한 입장이고 반대했을 경우 한동훈 대표에게도 사실은 다음 대선 주자로서 어떤 의미 있는 기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기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당론이란 것은 모든 의원들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을 결과를 따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당 대표인데 당론이 나온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만약에 다음 안건이 나왔을 때 다른 안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 대표가 의결해서 당론이라고 정했는데 따르지 않는 의원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마 당론에 거스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정치인의 체포, 그러니까 정치인 등을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국회에서 밝힌 건데 조태영 국정원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이상한데요. 국정원장은 그 아까 홍제 그 부하 직원한테 네. 그 폭로하셨다는 분이죠. 그분한테 전화로 확인했는데 그런 체포 지시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전언을 또 전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도 그런 적 없다 얘기했었고요. 네네. 또 대통령실에서도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뉴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트 체크가 우선돼야 되는 건지 우선돼야 되는 거고요. 무엇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지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이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소송을 할 때도 아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 막 격돌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래서요. 없는 사실, 그런 적 없다라고 하잖아요. 싹 다 잡아들이라 뭐 이런 명령이 없었다라고 조태영 국정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존재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탄핵되고 깨지는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홍정원 국정원 1차장 지금 이 국면에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첩사령관의 육사 선배입니다. 군 출신인 거죠. 그러면서 방첩사령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지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을
싹 다 잡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국정원 1차장이면 국정원장 바로 밑에 직급입니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거짓말을 가공해서 이야기할 동인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짓을 꾸며낼 사람이 없는, 그리고 높은 직책의 사람이 본인 직책을 걸고 그리고 본인의 이런 조직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만약에 사실로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이런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정당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잡아들일 권한은 없습니다. 5.16 계엄 당시에도 이런 식의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를 금지한다고 포교령에 적시했을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영린을 이미 건드렸고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잠깐 좀 제가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 반대에서 찬성 입장을 바꾼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체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게 누구한테 이익이 됐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이런 당시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서 탄핵을 유인하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한쪽 주장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쪽의 허위 유포를 통한 유인책에 말려 들어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한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계엄령 해제를 발표한 2차 담화 이후부터 지금 사흘째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의 어떤 이제 입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추가로 설명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오늘은 일단 대국민 담화 가능성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좀 나오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예, 지금 예. 대통령실에서 2차 담화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을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갈 키워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예, 예. 사실은 내일 탄핵안이 이제 19시경 처리한다고 지금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담화문을 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담화문을 내야지 이탈표,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내일 19시 전에는 대통령의 2차 담화문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빠르면 오전이고요. 늦으면 예. 오후 한 서너 시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는 네.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상황이고요. 네네. 오늘 또 하루가 시간이 지나면요. 아, 그렇죠. 사회 각계에서 여러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진들도 의견을 또 제시를 할 거고요. 예. 그런 걸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판단에 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서도 대통령께서 내가 만약에 탄핵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아마 탄핵 저지를 위해서 본인이 사과하는 거라든가 담화문 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거다 그래 봅니다. 예. 일단 이제 표결 전까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입장을 언제쯤 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그 표결 전까지는 네. 낸다면 그 이후에도 못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낸다면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 되죠.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진솔한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사과할 수 있는 국면입니까? 사과는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부분에 대한 사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을 발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사가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 고백을 넘어서 자백을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계엄 해제를 수용하는 그런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실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이득도 없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 그런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만에 하나 정말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방아쇠를 당겨
남겼지만 거의 불을 깨얹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장현미 부위원장께서 얘기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입장을 내기에는 이미 좀 시기가 늦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어서요. 아니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죠. 탄핵안 발의야 야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같이 묶어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당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출석했다가 빠진다든가 출석해서 반대를 계속 둘 다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탄핵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제가 보기엔 담화문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의 또 세 번째 또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를 기대한다 그러면 담화가 나오는 게 저는 매끄럽고 또 안정적인 탄핵 저지를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내일 5시로 네. 이제 앞당길 예정인 거죠? 그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도 나왔고 법률적으로 그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미 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후 5시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표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가결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는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을 결국엔 가결이 200명 되거든요. 이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제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이탈표를 그냥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실 때 김건희 여사 특검 할 때는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고 그리고 탄핵을 할 땐 나온다. 대단히 그 국민들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 철저한 외면을 할 겁니다. 지금 정치공학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지금 탄핵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권을 민주당에 내주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지도 않고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화난 민심에는 불을 붙는 격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제지하고 이 부분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법조인들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법농단 그리고 예산농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계엄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고성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형용 모순입니다.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고하려고 계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전에 준하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한테 아주 예외적으로 부여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런 난맥상을 뚫기 위한 하나의 그런 타겟책으로 계엄을 고민했다. 그 자체로 이 부분은 단죄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간곡히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준우 위원의 반론도 듣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이재명, 한동훈 대표가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설득해가지고 탄핵을 하면 어떤 당근 이런 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대표의 판단에 따라 달려지겠죠. 예.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우리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지지자들은 아마 지켜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실 거고요. 또다시 우리 스스로 탄핵을 내어주는, 정권을 내어주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내일 이제 그 만남, 두 사람 만남 이후에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탄핵안이 철회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정권 창출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로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한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내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기회를 주겠느냐.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권 창출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하는 측근들조차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아마 분명히 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농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했던 것 중에 가장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죄를 유죄가 나왔을 경우 무죄로 만드는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를 허용하는 거죠. 선거에서 허위사실
그 유포를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어떤 국가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제 부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법부를 유린하는 입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입법농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그 소형 원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추진할 거는 윤석열 정부가 하기 때문에 안 해. 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니까 입법농단, 예상농단, 거기다 탄핵농단, 22명의 국무위원들 다 탄핵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도록 의회 독재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비상겸이라는 판단을 통해서라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만나기로 한 겁니까? 시간을 맞추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렇습니까? 서로 예, 예. 실무자들끼리 시간을 나중에 맞춰서 보자라고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만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말을 했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 나중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탄핵 표결 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후를 이야기하는 전이니까요. 거지. 그것까지는- 예. 전이니까 아마 오늘 저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 뭐 자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는요. 전부 다 영내 대기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만나는 거는 머리 좋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거의 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한동훈 대표랑 오늘 만남을 제안한 과정에서는 만날 수 있다라고 한동훈 대표도 화답했다라고 하지만 예.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도 너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입장이 아마 스스로 그렇게 명쾌하게 정립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면 민주당은 입장은 너무 확고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연하지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그것이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내란 선동 세력에 부역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큰 답변 준비돼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당론이니까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고 내 입장은 직무집행 정지하는 것이 맞다. 리더라면요, 당대표라면요, 본인이 확신을 갖고 정치적 선택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당원들을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탄핵 막을 수 있을까요? 막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어떻게 요행수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넘치는 파고를 국민의힘이 그냥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권 재차출, 적시에 옳은 판단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선택받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엄중함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단순한 유불리에 정말 천착한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요. 그건 국민의 굉장한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입법농단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입법 발의한 의원은 한 명입니다.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증액은 협의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계엄을 정당해주는 요인은 어떻게도 될 수 없다는 걸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일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 대통령 수사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검찰, 경찰, 공처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주도권 경쟁, 또 중복 수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혼란에 대한 우려는 나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내란죄 경우는 1차적 경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 지휘를 하고요. 이게 형법 87조에 따른 거고요. 문제는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면 바로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그 하나의 경우만 재임 중에 소추해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공수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공수처법상에 보면은 내란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공수처가 만약 같이 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뭐 사령관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제 직권을 남용했다든가 이제 이런 것과 병합해서 한다 그러면은 공수처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검찰에서 나머지 장 차관들은 아마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죄는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지휘부가 입건된 문제라서 맞습니다. 과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본인들과 관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와 경제 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거기서 또 파생된 사건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검찰 사실상 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해 왔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죠.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날 모습을 국민들이 보셨었습니다. 경찰은 지휘부가 입건됐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지금 사실 검경 아닙니까? 공수처는 인력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고요. 그렇다면 각자 경쟁하듯이 이 국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도 전 국민들이 정확하게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수사할 것이 아니라 합동, 군 검찰도 지금 수사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져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리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